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의 장동균입니다. 어, 오늘은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골다공증 치료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이런 내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가지고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개인 맞춤 치료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제 잘 아시겠지만 인제 골다공증의 정의를 보면 골다공증은 인제 뼈 골량의 감소와 뼈의 양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미세 구조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제 좀 구조적으로 인제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이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뼈가 양도 골량도 적고 이제 질도 떨어져 가지고 뼈가 약해져서 이제 결국은 부러지기 쉬운 상태, 골절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 인제 골다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정상뼈는 촘촘하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인제 골다공증의 환자의 뼈를 모식들어 보면 구멍이 인제 듬성듬성 나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뼈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텅 비게 되니까 약해져 가지고 이제 부러지기 쉽게 된 것이 인제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인제 골다공증은 제가 이전에도 이 표를 보여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인제 골다공증이 결국 발생하는 것은 어 60 대, 70대 인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에 최대한 많은 골량을 형성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 밑에가 나이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증가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제 위쪽 그래프는 인제 골양, 골의 인제 양을 말하는 것인데, 보시면 대부분은 이 30 대에 이제 골량이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한 30대 초반이 되면 우리 몸에서 뼈의 양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제일 많이 생긴 다음에 인제 서서히 일정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 점선 부분이 인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역치를 나타내는 표인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인제 이 역치를 딱 만나는 점이 한 60 대가 되는 거죠. 남자는 평균적인 것인데 쭉 내려가도 결국에는 골절 역치까지 다다르기까지에는 인제 비교적 오랜 시간이 인제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30대 초반에 최대 골량이 형성되고 30 대에서 50 대까지는 이제 비교적 일정하게 쪼끔 줄긴 주는데,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후에 인제 급격하게 폐경을 겪으면서 인제 급격한 골 소실이 일어나면서 이제 폐경이라는 것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데, 이런 에스트로겐은 뼈에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골 소실이 진행되고, 따라서 인제 뼈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제 결국은 여자 같은 경우는 폐경을 겪으면서 인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이제 골량이 감소하게 되고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젊었을 때 이렇게 최대 골량을 인제 형성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인제 최대 골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최근 들어서 인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굶어서 하시는 경우는 인제 뼈 양도 줄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인제 골량이 적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인제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인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연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아 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가영님 감사합니다. 네. 인제 또한 인제 우리가 또 중요한 인제 사실은 2030 년에 인제 우리가 태어날 인제 아기들 인제 사람들의 인제 그 사람들 얼마큼 살 것인가 미래의 수명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여기 35 개의 국가인데 여성은 세계 1 위가 1 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 2030 년에 태어나는 여성들은 여아죠. 여아들은 90% 이상의 확률로 한 평균 나이가 한 86 세 그리고 뭐 57% 확률로 90 세 그러니까 거의 90세 가까이 산다. 평균 나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남성은 그 세계 2위 수준인데 한 80세 이상 27% 확률로 80 에서 85 세가 평균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살게 되면 당연히 아까 보신 그래프처럼 이제 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 밀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골절이 인제 발생하기 쉽게 되면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인제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고 또 환자분은 거동이 또 불편하게 되고 또 병원도 다녀야 되고 해서 사회 경제학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고령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골다공증 때문에 인한 골절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느냐, 원인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느냐 보시면 원인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부터 물론 생활 습관, 영양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도 해당되게 되겠고 다양한 약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자체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을 보시면 이렇게 뭐 부모님의 골절이 뼈가 약했던 경우 생활 습관은 이 흡연, 과음 꼭 들어가죠. 그리고 뭐 저체중, 무리한 다이어트,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말하는 거죠. 질병으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뇨도 해당되게 되겠고 약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인제 만병통치약으로 되어 있지만 뼈에는 인제 장기 복용 시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굉장히 많다. 골다공증 위험이자 많다는 것은 원인이 너무 많아서 이게 치료하기가 또 어렵다는 이런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위험이자는 너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제 골다공증이 또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 많은 환자들이 일단은 골절로 오십니다. 골절로 넘어져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 집에서 미끄러졌는데 허리가 아프다 오셨더니 봤더니 인제 뭐 허리뼈에 골절이 생기고 그런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인제 골밀도 검사해서 해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치료하자고 하면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뭐 60 세가 돼서 이제 골밀도 검사는 당연히 한 번씩 해 보셔야 되는데 골밀도 검사했는데 골절은 없고 단순히 골밀도가 안 좋은 분들은 본인은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뭐 골밀도가 검사했는데 그게 수치가 낮다고 해도 당장 전혀 뭐 허리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절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다고 이제 골다공증 치료하자고 하면 증상이 전혀 없는데 무슨 치료냐 이렇게 해서 좀 주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골다공증은 중요성이 인제 골절을 막는 것인데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 그 인제 치료하는데 인제 시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 골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까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 골밀도 인제 낮은 경우에는 골절이 없더라도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골다공증 치료를
신경 쓰고 해야 된다. 골 밀도가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인제 치료하지만 골 감소증인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2.5 하고 이하 보다 좋은 경우이죠. 만약 1.0 사이 골 감소증인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운동과 그런 식이, 칼슘, 비타민 같은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최근 데이터인데 골다공증성 골절이 얼만큼 많이 발생하느냐를 살펴봤더니 1 년에 연간 발생률이거든요. 보면 어 뇌경색이 인제 우리나라에서 약 한 420,000 건 발생하고 심근경색이 약 350,000 건, 유방암이 약 200,000건 발생하는데 골다공증성 골절은 전체적으로 1,400,000 건이 1 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3-4 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척추 골절이 약 400,000 건, 고관절 골절이 약 200,000 건, 이렇게 해서 이 골다공증성 골절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암, 심지어 암조차 암보다 많이, 유방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은 심혈관 질환이나 주요 암보다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안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나요? 그리고 50대 정도 되면 골밀도 검사도 받아도 될까요?" 네. 일단은 뼈 건강에 도움 운동은 근력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특히 우리 예전에 제가 인제 골다공증 할 때 많이 설명드렸듯이 비타민 D 이런 음 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걸으실 때 너무 인제 가끔 인제 충분한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대가 되면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0대 초에 폐경이 되신 분들은 꼭 골밀도를 한번 체크해 하셔 가지고 나의 뼈 상태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표가 인제 또 중요한 표인데, 오른쪽이 인제 골밀도가 인제 마이너스 1.0, 2.0 안 좋아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골밀도가 나빠지는 건데, 나빠질수록 이 골절의 위험도가 굉장히 인제 증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안 좋으면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인제 골다공증 치료는 인제 골밀도를 인제 약을 치료해서 골밀도를 빨리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골밀도를 다시 좋게 만들면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제 골밀도 수치를 개선시키는 것이 골절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영도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저는 요추 3-4 번이 마이너스 2.7 인데 평균 T 점수가 마이너스 2.4 라고 골다공증 치료를 안 해 주네요. 왜 치료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T 점수를 봐서 어 이제 안 좋은 거를 봐서 인제 마이너스 2.4 가 나오면, 인제 2.4 라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 마이너스 2.5 부터거든요. 근데 4 라고 해서 인제 좋다는 게 아니라 보험 기준이 안 된다 뿐입니다. 그래서 홀다공증 수치가 이제 마이너스 2.4 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면 인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제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걱정이 되시고 하시면 그리고 60세 기준으로 또 골다공증 수치가 2.7 이면 2.4고 3-4번 2.7 이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2.5 골다공증 기준의 질환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선생님과 상담해서 저 같으면 인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 보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상담하셔 가지고 골다공증 치료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골다공증성 골절에 인제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제 10년 이내에 재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1.5 배에서 한 3배 가량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안 좋으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게 되고, 한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재골절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 골절이 인제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 골절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밀도가 안 좋으면 골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골밀도 검사를 해당되는 사람들은 골밀도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2.4 라고 해도 본인이 걱정이 되시면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제 만약에 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이제 재골절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발생하게 되면 또 치료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밀도 수치를 떨어뜨려서 인제 골다공증 치료 열심히 해서 재골절을 방지하는 것을 인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골절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 쓰고, 두 번째는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이제 재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인제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최근에는 인제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골 형성 촉진제를 써서 인제 적극적으로 인제 사용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오영대 님께서 인제 답변 또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제 보험 기준상 -2.5가 보험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고, 인제 본인이 치료받기 원하시면 보험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은 치료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또 척추 수술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인제 척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요즘에 척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뭐 75 세, 뭐 80 세, 80세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제 그 당연히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노화 때문에 이제 뼈가 인제 골다공증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인제 골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런 골밀도가 낮으면 이런 골다공증과 관련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재수술 확률도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사못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나사못이 인제 지지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불안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척추수술을 받는 분들은 충분하게 인제 뼈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골밀도 치료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고, 척추수술 끝나고도 인제 수술을 인제 하고도 인제 골밀도 골다공증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제 수술 2 개월 전부터, 골밀도가 안 좋은 환자분들은 수술 2 개월 전부터 수술 끝나고 9 개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제 골형 촉진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술의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파오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골다공증은 나이가 많이 드신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세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골다공증이 나이가 어리거나 남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원인이 굉장히 많죠. 골다공증의 원인이 어 다양한 내과적 질환, 뭐 류마티스 질환, 이런
환자들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장기 복용한 환자들은 이렇게 인제 나이가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2 차선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인자에 포함되는 환자들은 이제 미리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남성들도 한 10명 중에서 어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에서 한 2-3 명은 남성일 정도로, 최근에는 남성에서도 인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비욘디 시청자분 남성들도 인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인제 한 번씩 해서 본인의 뼈 상태를 아는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인제 골다공증 맞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막 골다공증이 인제 굉장히 인제 뼈의 대사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고, 이런 이 다양한 이제 인자들이 관여하게 해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팩터들이 관여하게 되고, 특히 인제 대표적인 약물로 인제 골 흡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이런 데노스밥, 아니면 뼈를 형성하는 약물 많이 설명드렸죠. 그 테리파라타이드랑 로모소주막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제 많이 치료해 보지만 이런 특히 인제 골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 어 생각만큼 또 인제 효과가 단기간에 인제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약제를 쓰더라도 그 치료 결과가 저희가 기대한 만큼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를 인제 보면 그 골다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물 유전체약, 이 뭐냐면 인제 환자의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보는 거죠. 유전자의 안에 있는 이런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체를 봐서 여기에 맞추어서 인제 약물 치료를 인제 맞춤 치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를 훨씬 더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인제 약물 유전체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최근에 인제 특히 인제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있어 가지고 인제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다른 뭐 전립선암, 이런 암 쪽에는 이미 많이 접목되고 있지만, 골다공증도 그러면 이런 개개인의 유전체를 봐서 그런 유전적 프로파일을 확인한 이후에 골다공증 치료를 인제 개별화하면 약물의 효능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맞춤형 골다공증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인제 이런 맞춤형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최적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인제 골다공증도 많이 접근을 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제 골다공증은 원인이 많기 때문에 환자마다 큰 개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같은 약물을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결과가 좋은 환자들이 있고, 어떤 환자들은 인제 결과가 안 좋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는 앞 유 유전자 유전 유전 유전학 유전학 그리고 약물 유전 제약, 정밀 치료를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인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학이라는 것은 유전자 변이를 인제 살펴봐 가지고 인제 볼 건강과 치료에 인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거죠. 약물 유전치약, 인제 유전자 프로파일을 이제 개개인을 봐서 최적의 약물과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인제 유전적 민감성 또는 내성에 따라서 약물 선택을 맞춤화해서 정밀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개념으로 인제 많이 가고 미래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려고 인제 학문적으로 많이 인제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3D 프린팅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암 환자 뭐 골종양 환자 이렇게 해서 그 맞추 환자분의 수술 전에 인제 맞추어 가지고 3D 프린팅 생체 재료를 다른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척추 수술할 때도 인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3D 프린팅의 인제 생체 재료의 장점을 이용해서 맞춤형 지지 구조물 또는 뭐 기계적 강도, 생체 적합성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물질과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인제 저희도 이제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인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을 가진 폐경후 여성 30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 흡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인제 대표적인 골다공증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를 했더니 인제 이런 치료에 잘 인제 성공적으로 치료한 그룹이 인제 116 명이 나왔고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된 그룹 한 184 명을 대상으로 인제 두 군을 비교를 했던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 이 어떤 경우에서 인제 치료 효과가 떨어졌느냐. 처음에 인제 골밀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골절 치료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생각보다 만큼 떨어지더라. 그리고 또 치료 실패율도 거의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실패되면 뼈가 붙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어 이렇게 인제 골밀도가 인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가지려고 치료를 하더라도 이 환자는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지겠다.' 하는 환자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인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작년에 인제 저희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에 실패한 골다공증 환자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좀 정밀하게 저희가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제 음 기 이 기존의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실패가 이런 골 면역 기능의 이질성과 연관된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인제 저희가 인제 어 골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제 5년 이상 또는 이제 주사 치료를 3년 이상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한 거죠. 유전체 분석을 했더니 그러니까 정상군 5 명과 골다공증에 인제 잘 치료했던 5 명, 골다공증 치료가 실패한 7 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을 분석했더니 인제 각각 군에 따라서 인제 특징적인 세포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골다공증에 인제 실패한 환자들에 있어서 인제 NK 셀이라고 골 흡수 억제제와 인제 관련된 골 흡수 억제제와 관련된 이 유전체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 골다공증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이런 NK 셀이 이제 많이 발생했더니 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이 저희가 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인제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지표를 삼아서 하면 미래에 있어 가지고 골다공증 맞춤 치료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근육통이 있고 골다공증으로부터 3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맞나요? 골다공증 있다고 했는데 병원마다 보내서요. 네. 아니 뭐 크게 인제 골다공증 환자가 도수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심하면 작은 충격에도 미세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마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도수 치료나 어 체충격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런 맞춤형 치료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인제 골다공증 자체가 인제 치료 실패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향후는 인제 고령화 시대가 많이 되고 이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맞춤 치료를 통해서 접근한다면 골다공증 앞으로는 이런 골다공증 치료 결과를 더욱더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겠다. 특히 노인 인구에서는 이제 맞춤형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여성 골다공증 치료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한 이게 유전학적 관점 그리고 약물 유전치학 관점을 통합해서 정밀 치료를 인제 들어간다면 훨씬 더 이제 골다공증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약물 및 어 비약물적 치료를 통합해서 이제 환자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경제적 관점까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행동 치료까지 포함한 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단순히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약물 주사라든지 어 먹는 약만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보고 한다면 앞으로 골다공증은 훨씬 더 좋은 효과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오늘 또 인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주시면 인제 몇 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뼈가 약해졌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데 이게 골다공증 초기 증상일까 너무 걱정됩니다. 예전보다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들고 허리도 자주 뻐근하고 아픈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도 자주 나는 편인데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30대 남자입니다. 인제 일단은 인제 나이가 궁금했는데 나이를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남자면 인제 골다공증이랑은 좀 관련이 좀 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골량이 제일 증가되는 수치가 30대 초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특별하게 질환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특별한 스테로이드 질환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환자가 아니고서는 30대 남자가 골다공증에 인제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인제 운동을 좀 잘 안 하시거나 이제 업무적인 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근력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이 근육이 약해져서 본인이 쪼끔 인제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인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다가 인제 쥐가 난다. 이 척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골다공증이랑은 쪼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람결의 실려님께서 "골다공증 예방에 우유도 좋나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알고 싶네요. 일단 뭐 어 아 골 편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제 칼슘, 비타민 D 이런
풍부한 음식들, 우유 같은 거 좋죠. 치즈, 멸치, 생선 같은 거 편식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유 같은 경우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우유 알레르기 계신 분들은 요 요 요플레, 요거트 이런 거 매 하루에 하나씩 오전에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인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음식들 골고루 편식하지 마시고 꾸준히 섭취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 치즈, 멸치 이런 것들, 요플레, 요거트 이런 거 어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인제 골다공증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음식으로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식사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일 하루에 인제 좀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 아니면 칼슘, 천아유 같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영양제로 챙겨 드시면 또 부족한 부분까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면 칼슘, 비타민 D 섭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 년째 다이어트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골다공 치료 받고 있는데 골다공증 약은 어 먹지 않고 6 개월 주기로 주사 맞고 있습니다. 근데 틀니 치료 시작하면 골다공 주사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주사 맞고 몇 개월 후부터 치료가 가능할까요? 주사 맞고 3 개월이라고 3 개월 이후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해서 네. 6 개월 주기로 주사 맞고 있으면 인제 아마 프롤리아라는 이제 데노스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사 끊고 한 3 개월 이후에 치료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이게 약물에 따라 다 다양하고 이렇게 골 형성 촉진제 같은 경우는 로모소주박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와 치과 치료와 관계없이 이제 "골다공증 치료도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다공증이 심각해서 어 골다공증 치료도 받아야 되고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는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골 형성 촉진제 로모소박 같은 약들은 치과와 좀 큰 관련 없기 때문에 이제 쪼끔 더 안전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그런 것도 걱정된다면 로모수와 3번 맞고 치과 치료하면 비교적 쪼끔 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약물마다 쪼끔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약물에 따라서 처방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처럼 보험 적용 안 받고 치료 시작하면 평생 보험 적용 못 받는 건지요? 아니면 보험 적용 못 받다가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네. 보험 적용 안 받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이제 보험 적용 기준이 -2.5기 때문에 아까 오용대 님께서 -2.4 라서 치료 안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2.4도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안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주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금액까지 알 수가 없는데 뭐 너무 부담이 돼서 치료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나중에 내년에 검사해서 만약 2.5다 그러면 다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보험 적용을 떠나서 이제 골 밀도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인제 치료를 인제 -2.4라고 치료 안 받는 것보다는 쪼끔 투자해서 치료받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석 님 네. 골다공증 -3.0 인데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일까요? 뼈 상태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 상태일까요? 넘어지지 않는다면 골절 위험 없을까요? 네. -3.0 이면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밀도가 안 좋으면 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2 점대 초반까지는 빨리 떨어뜨리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0 보다 안 좋은 경우 -3.0, -3.1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골다공증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골 흡수 억제제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아까 말한 데노스맙 이런 것보다는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해서 빨리 인제 골 밀도를 2점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2점대 초반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골 흡수 억제제 6 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이런 거 쓰셔 가지고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되겠습니다. 음 골 흡수 억제제는 대부분 유지하는 거고 크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골 형성 촉진제는 많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3.0 미만인 경우는 빨리 골 형성 촉진제를 써서 골 밀도를 2점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은 살이고 물은 셀프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영양제 혹은 근력 운동 혹은 단백 섭취가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양제도 좋고 충분한 근력 운동 그리고 단백 섭취도 골다공증을 호전시키는 도움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하게 됐을 경우에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채연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허리 통증도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높고 그리고 허리 통증도 인제 유난히 좀 더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골다공증 치료가 인제 요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제 골다공증의 인제 기본적인 개념과 앞으로 이 미래 치료 방향이죠.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가 인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이제 치료가 뭐 물론 효과적인 환자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이런 맞춤형 치료를 통해서 우리 의학이 따라가서 인제 발전할 수 있고 여기에는 개인의 다양한 유전적 정보를 이용하고 또 정밀 치료도 포함시켜서 이런 행동 치료, 비행동 치료 모든 것을 복합시켜서 치료하면 앞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골다공증 치료의 개인 맞춤 접근법에 대해서 인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